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파손이론 두 번째, 최대 변형 에너지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형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의 인장 시험에서 얻은 하중 변형량 곡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선도에 있어서 이 색칠이 되어진 부분을 그 부분의 넓이 값을 바로 변형 에너지라고 하고, 이러한 변형 에너지는 이제 대문자 U로 표기를 하고, 이러한 변형 에너지는 결국 이 변형량이 이제 0에서 x1으로 갈 때까지 이러한 하중 그 P 곡선에 대한 그 적분 값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례 한도에서만 그 변형 에너지를 고려를 한다면, 이러한 비례 한도에서는 이러한 곡선이 직선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따라서 이때 이 직선을 P=KX라고 하면 이제 이 적분한 값은 다음과 같이 인테그랄 0부터 x1까지 kx dx가 되게 되고, 이 값은 이 삼각형의 넓이이기 때문에 결국 이 2분의 1 곱하기 이 kx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P=kx이므로 이 kx를 P로 환산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이러한 비례 한도에서의 변형 에너지 U는 2분의 1 P1 X1으로 정의가 되겠습니다. 변형 에너지 밀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 에너지 밀도라는 것은 어떤 단위 최적당 변형 에너지를 의미하게 되며, 앞서 살펴본 어떤 인장 시험에서 얻어진 그 값을 토대로 그때의 그 최적을 이러한 식으로 나눠주면 결국 그 값은 A분의 P는 이제 시그마 X가 되게 되고, L분의 DX는 그 변형률 입실론 X가 되게 되므로, 이제 이러한 식으로 변수가 변하면 이제 적분의 구간도 이러한 식으로 0에서부터 엡실론 1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이제 스트레인 에너지 덴시티라는 것은 이제 스몰 u로 표기를 하게 되고, 이제 이것의 정의는 인테그랄 0부터 엡실론 1까지 시그마 x d 엡실론 x로 정의가 되겠습니다. 즉 변형 에너지 밀도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는 이제 하중 변형량 그래프의 선도를 살펴보았다면, 이제 변형 에너지 밀도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응력 변형률 선도에서 이제 이러한 그 선도의 곡선의 적분값이 되며, 특히 그 항복점까지의 이러한 곡선의 그 넓이를 특별하게 이러한 식으로 모듈러스 오브 레질리언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항복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약간의 어떤 탄성 영역은 있지만 거의 직선의 형태의 그래프의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이제 후크의 법칙에 의해서 시그마 x는 이제 탄성계수 E 곱하기 입실론 x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으며, 이제 이 시그마 x 앞서 우리가 정의한 이 수식에서 시그마 x에다가 E의 입실론 x를 대입을 하면 다음과 같이 인테그랄 0부터 엡실론 1까지 E의 입실론 x d 입실론 x가 되게 되고, 이제 엡실론이 아니고 E 같은 경우는 이제 상수이기 때문에 인테그럴 기호 밖으로 나가면 이제 인테그랄 0부터 엡실론 1까지 엡실론
엡실론 x는 이제 다음과 같이 2분의 2의 엡실론 제곱이 되게 됩니다. 또한 다시 이것을 이제 시그마의 꼴로 변환을 하면 다음과 같이 u는 2분의 시그마 1의 제곱이 되게 되고, 이때 시그마 1이 이제 우리가 어떤 항복 강도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항복 강도에 대한 그 탄성 에너지 밀도 UY는 2분의 시그마 Y의 제곱으로 정의가 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 변형 에너지라는 것은 이러한 어떤 수직 응력에만 그 에너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전단 응력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러한 식으로 타우 XY가 이러한 식으로 작용을 하고, 그때의 그 전단 변형률을 감마 XY라고 했을 때, 이때의 그 선도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식으로 그 응력 변형률 선도와 마찬가지로 전단 응력, 전단 변형률 선도를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며, 그때의 그 변형 에너지 밀도라는 것은 결국 이러한 곡선의 그 이 감마 XY 축에 대한 적분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스몰 u는 인테그랄 0부터 감마 xy까지 타우 xy d 감마 xy로 정의가 되게 되고, 이 값은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타우 xy는 그 후크의 법칙에 의해서 2분의 1 g 감마가 되게 되므로 결국 이 값은 2분의 1 g 감마 제곱 xy로 정의가 되게 되며, 이 값은 마찬가지로 2분의 1 타우 xy 감마 xy는 2지분의 타우 제곱 xy로 표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일반 응력 상태에서 변형 에너지 밀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반 응력 상태라는 것은 다음에 이 정육면체 상에 이러한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z가 있고, 이러한 면에 대한 타우 xy, 타우 yz, 타우 zx가 이러한 식으로 분포를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이때 이제 타우 yx와 타우 xy는 같은 값이므로 이제 하나의 타우 xy나 타우 yz, 타우 zx로만 표기를 하면 이제 6개의 그 응력 성분이 분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수직 응력에 대한 그 일반 응력 상태에서의 후크의 법칙은 다음과 같이 엡실론 x는 2의 시그마 x 마이너스 2의 누 시그마 y 마이너스 2의 누 시그마 z로 표기가 되게 되고, 마찬가지로 시그마 입실론 y 입실론 z는 이제 각각의 방향은 플러스로 이러한 식으로 표기를 하고, 이제 만일에 이러한 식으로 늘어나게 되면 반대쪽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한 줄어드는 부분들을 감안한 부분은 이러한 포화송비와 그러한 부분의 그 시그마 x와 그 탄성계 수로 그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응력 상태에서는 이제 전단 응력도 분포를 하게 되므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이 경우는 타우 xy만 그림으로 나타내었는데, 이제 이러한 식으로 타우 xy는 그 후크의 법칙에 의해서 타우 xy는 g 감마 xy이기 때문에 결국 감마 xy는 g분의 타우 xy, 감마 yz는 g분의 타우 yz, 감마 zx는 g분의 타우 zx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일반 응력 상태에서의 후크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 입실론 x, 입실론 y, 입실론 z, 타우가 아니라 감마 xy, 감마 yz, 감마 zx가 모두
그 분포를 할 때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태에 있어서 변형 에너지 밀도는 이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으며, 이때 이제 이 엡실론 x와 엡실론 y, 엡실론 z, 그리고 감마 xy, 감마 yz, 감마 zx의 값을 앞서 우리가 살펴본 일반화된 후크의 법칙에 의한 이 공식들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시그마와 타우만으로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응력 상태에서의 변형 에너지 밀도는 다음에 보시는 수식으로 정의가 되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영상의 주제인 최대 변형 에너지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하단의 그림을 먼저 살펴보고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식으로 어떤 응력의 값이 시그마 1이 제일 크고 시그마 3가 제일 작은 상태로 이러한 식으로 분포를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이러한 응력이 분포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식으로 어떤 등가 하중이 작용하는 부분과 그러한 이러한 각각의 이때는 이제 주응력이라고 하면 주응력에서 이러한 에버러지 응력, 즉 평균 응력 값들을 뺀 값에 대한 이러한 응력 분포를 더한 것이 되게 됩니다. 즉 이러한 에버러지 상태의 응력을 이제 하이드로스태틱 스트레스, 즉 어떤 정수압 상태에서의 응력이라고 하고, 이제 이 경우는 이제 디스토셔널 스트레스라고 하고, 혹은 이제 이러한 식으로 어떤 편차 응력 상태라고 합니다. 즉 이러한 식의 어떤 값이 서로 다른 응력들이 각각의 면에 분포를 한다는 것은 이러한 정수압 상태의 응력 상태와 이러한 편차 응력 상태가 더해진 상태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며, 이때 이제 정수압 상태에서는 부피 변화는 있어도 모양의 변형은 없게 됩니다. 즉, 모든 방향에서 이러한 응력들이 동일한 값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방향으로 똑같이 변형을 하므로 부피 변화는 있지만 이제 이러한 식의 어떤 모양의 변화는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편차 응력은 부피의 변화는 없고 이 편차 응력에 따라서 각각의 응력값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모양은 변하게 됩니다. 즉, 이 최대 변형 에너지설이라는 것은 결국 이러한 모양 변화에 대한 에너지를 이제 디스토션 에너지라고 하고, 이 디스토션 에너지가 어떤 임계치에 도달했을 때 파손이 일어난다는 이론이 최대 변형 에너지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최대 변형 에너지설은 이제 이 모양이 어떤 각도를 가지면서 변형을 하기 때문에 최대 전단 변형 에너지설이라고도 하고, 혹은 폰 미세스 행키 시오리 또는 더 옥타헤드럴 시어 스트레스 시오리라고도 합니다. 이때 이제 폰 미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폰 마이세스라고도 하고, 혹은 또 폰 미제스라고도 하는데, 실제 이제 정확한 발음은 이제 독일어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폰 미제스가 가장 가까울 텐데, 일단 이제 영어상으로 발음을 할 때는 폰 마이세스라고 많이 발음을 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최대 변형 에너지설에 있어서 이제 최대 변형 에너지설에 있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어떤 디스토션 에너지에 대한 변형 에너지이므로 이때 이러한 디스토션에 대한 변형 에너지는 우리가 이러한 식의 그, 그 전체 변형 에너지에서 이러한 그 정수합 상태의 그 변형 에너지 밀도를 뺀 값으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주응력만 있을 때 디스토션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식은 우리가 앞서 그 일반 응력 상태에서 변형 에너지 밀도에 관한 식이 되겠고, 이제 우리가 주응력만 고려를 한다면 이제 뒷부분에 이러한 전단 응력에 대한 전단 변형률에 대한 항들은 소거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 앞에 항만 이러한 식으로 남게 됩니다. 또한 그 평균 응력, 즉 그 정수합 상태에 있어서의 그 변형 에너지 밀도는 이제 우리가 시그마 에버러지 같은 경우는 그 이러한 식의 각 그 응력들을 모두 더해서 3으로 나눈 값이 되게 되고, 이제 이 값을 이 수식에 넣어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6이분의 1-2누 곱하기 시그마 1 플러스 시그마 2 플러스 시그마 3의 제곱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으며, 이제 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디스토션 에너지에 대한 그 변형 에너지 밀도는 이제 이런 전체 에너지에서 이런 에버리지 그 변형 에너지 밀도를 뺀 값이 되게 되므로, 이제 즉 이 위에서 유도한 이 수식에서 이 수식을 뺀 값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그 뺀 값을 정리를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식을 다시 전개를 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으며, 이제 이러한 그 완전 제곱꼴의 형태의 식을 우리가 그 산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 UD는 6이분의 1 플러스 누 곱하기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2의 제곱 플러스 시그마 2 마이너스 시그마 3의 제곱 플러스 시그마 3 마이너스 시그마 1의 제곱으로 식을 우리가 산출을 할 수 있으며, 이제 이 식보다 이제 아래의 식을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이 뒷부분의 이 식이 바로 폰 마이세스 응력을 나타내는 값이 되기 때문입니다. 옥타헤드럴 시어 스트레스 시오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팔면체에 있어서는 이러한 면의 수직한 방향의 그 수직 응력을 시그마 에버리지라고 하고, 이제 이러한 식의 평행한 방향을 타우 옥트라고 하면, 이러한 타우 옥트는 그 3분의 1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2의 제곱 플러스 시그마 2 마이너스 시그마 3의 제곱 플러스 시그마 3 마이너스 시그마 1의 제곱에 그 루트를 씌운 값으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시그마 1이 우리가 그 인장 시험에서 얻은 항복 강도 SY라고 하고, 나머지 값들은 0이라고 하면 이제 다음에 수식으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특히 이 옥타헤드럴 시어 스트레스 시오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전단 강도 값을 판별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폰 마이세스 스트레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UD의 값을 유도를 할 때 봤던 값인데, 이제 폰 마이세스 스트레스는 이제 시그마 프라임으로 표시를 하면 이제 그 값에서 그 값을 이제 루트를 씌운 값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폰 마이세스 스트레스를 어떤 주응력에 의한 그 평면 응력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x, y, z 성분을 사용하는 어떤 3차원 응력을 표시를 할 때는 이제 폰 마이세스 스트레스는 다음과 같이 루트 2분의 1 곱하기 그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의 제곱, 시그마 y 마이너스 시그마 z의 제곱 플러스 시그마 z 마이너스 시그마 x의 제곱에, 이번에는 이러한 식으로 어떤 그 전단 응력에 대한 항들을 추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앞서는 그 2분의가 들어갔는데, 이제 이 값이 루트 밖으로 나오면 이제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루트 2로 표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값이 들어가면 이제 이 식에 이 6 곱하기 이 타우에 대한 항들이 더 늘어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XYZ라는 Z 성분을 사용하는 그 응력에 있어서 이제 이 3디멘셔널 스트레스에서 이제 시그마 Z가 0이라고 하고, 0이라고 하면 이제 평면 응력이 되게 되고, 이때 이제 그 전단 응력 같은 경우는 이제 타우 XY만 분포를 하게 되므로 이제 루트 2를 안쪽으로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시그마 프라임은 시그마 x의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x 시그마 y 플러스 시그마 y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타우 xy의 제곱에 이제 루트를 씌운 값으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항복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변형 에너지설도 결국은 어떤 덕타일 머테리얼에 대해 다루는 것이므로 이제 그때의 파손 기준은 항복 기준이 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항복 기준에 대한 것을 알아야 우리가 설계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전 최대 변형 에너지설에 있어서 이제 항복의 기준이 되는 값은 이 UD 값이 되게 되고, 이제 이 UD에서 이제 시그마 1이 이제 우리가 어떤 항복 강도가 되고, 나머지 값들은 0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식에서 이 값들을 대입을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UD는 3, 2분의 1 플러스 누의 그 SY의 제곱으로 되게 되고, 결국 UD에 다시 이 값을 넣어서 이제 양변을 정리를 하면 결국 그 변형 에너지 설에 있어서의 항복 기준은 이제 이 값이 이러한 항복 강도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제 파손이 일어난다는 것을 나타낸 식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옥타헤드럴 시어 스트레스 시오리에 의한 그 타우 그 옥트는 3분의 루트 2 SY가 되게 되고, 이 식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이 값에 우리가 앞서 그 유도한 그 이 식을 대입을 하게 되면
즉 그 타오 옥타에 대한 그 수식을 대입을 하고 이제 이러한 식으로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마찬가지로 이때도 이제 앞서와 마찬가지로 2분의 이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2의 제곱 플러스 이 수식의 루트를 씌운 값보다 그 항복 강도가 작거나 같으면 이제 파손이 일어난다는 것을 나타낸 식이 되겠습니다. 즉, 이 식이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본 폰 마이세스 응력이 되게 되고, 따라서 결국 항복 기준이라는 것은 이러한 폰 마이세스 응력이 이러한 항복 강도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 이제 파손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또한 우리가 항상 이 안전율을 감안을 해서 그 항복 기준을 생각을 해야 하므로, 따라서 이제 이 식의 안전율을 나누어 준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MSS, 즉 최대 전단 응력설과 비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폰 마이세스 응력은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이제 어떤 주응력을 고려한 그 평면 응력 상태에서의 수식을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양변을 제곱을 하고 이때 시그마 프라임에 이제 SY라는 항복 강도 값을 대입을 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수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측의 식은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타원의 방정식이 되고, 따라서 이 변형 에너지설의 그 그래프는 이러한 식으로 타원으로 우리가 그 그래프의 개형을 작성을 할 수가 있으며, 이때 이제 각각의 항복 강도 값은 이 최대 전단 응력설과 일치를 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최대 전단 응력설에 대한 그 그래프 개형이 되겠고, 이때 이제 어떤 순수 전단 상태에 있어서 이러한 라인선 상에 이 값을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이러한 라인을 그어서 이 점의 좌표들을 살펴보자면, 이제 이 점의 좌표는 이제 시그마 A, 마이너스 시그마 B, 즉 이러한 식으로 표기가 될 것이고, 이제 이 값은 이제 순수 전단 로드 라인이기 때문에 타우로, 즉 어떤 수직 응력은 분포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타우만 그 분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서 그 수식에 의해서 즉 우리가 폰 마이세스 응력에 있어서 그 평면 응력 상태에서 그 수식에 보면 앞에 있는 항들은 다 소거가 되게 되고, 이제 이러한 타우 xy의 항에 대한 것만 남게 되므로 이제 이 값이 이제 항복 응력 값이 되거나, 또는 이 값을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3을 루트 3으로 표기를 하고, 타우 제곱은 이제 2분의 1승, 즉 루트가 씌어졌으므로 이제 3은 루트 3이 되고, 타우 xy는 이제 sy라는 식이 되면 이제 양변에 루트 3을 나눠주면 이제 타우 xy는 루트 3분의 sy가 되게 되고, 이제 루트 3분의 1이 결국 0.577이 되게 되므로, 즉 결국 이러한 전단 항복 강도는 이제 인장 항복 강도의 0.577를 곱한 값이 되게 됩니다. 즉 이 점의 좌표가 이제
0.577sy, 마이너스 0.577sy가 되게 되고, 이 점이 아니고 이 타원에 있는 점이 그렇게 되고, 우리가 이제 전단 변형, 최대 전단 응력설에 의해서는 이 점의 좌표는 이제 2분의 sy,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sy가 되게 되므로, 즉 그때의 값은 0.52가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 트레스카 티오리, 즉 이 MSS가 조금 더 컨서버티브 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그림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실험 데이터에 있어서는, 실제 이제 실험 데이터는 이 타원의 그 분포화 능력과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손으로 계산을 할 때가 아닌 이상에는 이제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컴퓨터로 이러한 응력들을 계산을 할 때는 이제 더 이상 이러한 트레스카 시오리, 즉 최대 전단 응력설보다는 이제 이러한 식으로 폰 미세스, 마이세스 응력을 적용한 최대 변형 에너지설을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